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한 IT 전문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2년간의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닛산의 심장부에서 벌어졌던 거대한 프로젝트 이야기죠. 이게 그냥 단순한 성공담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한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 눈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하고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록을 한 장 한 장 직접 넘겨보면서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의 첫 페이지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아,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이군요. 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새로운 눈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건데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핵심 키워드인 PLM에 대해서는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저자가 PLM 전문가라고 소개되는데 이 PLM,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이게 제품 수명주기 관리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제품 수명주기 관리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걸 제품의 디지털 족보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디지털 족보요? 아, 그거는 확 와닿는데요? 네, 자동차 한 대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설계, 생산, 그리고 나중에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이력 있잖아요. 네네. 누가 언제 어떤 부품을 바꿨고 어떤 테스트를 거쳤는지까지 전부 다. 이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촘촘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디지털 족보가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보면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극적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전환점. 이야기가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작되더라고요. 맞아요. 수년간 진행된 닛산 자동차의 차세대 시스템, 바로 이 PLM 시스템 선정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을 그리고 있어요. 필자는 이 시간을 긴 터널 같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엄청난 긴장감과 초조함,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뒤섞인 그런 에너지 속에서요. 마침내 크리스마스의 승리 소식을 받았군요. 네, 50명의 글로벌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참여했던 이 빅딜의 성공, 이건 단순한 성과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겠죠.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끝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닛산의 심장부, 바로 디자인 센터로부터 아주 까다로운 도전장이 날아오거든요. 아, 그게 바로 3페이지에 나오는 5분의 미션이군요. 네, 닛산 디자인 센터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시스템은 선정됐지만 이제 그걸 실제로 사용할 디자이너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네요. 그런데 가상현실, VR 기술 데모를 보여줄 시간이 단 5분이라니요.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럼 거의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보통 기술 데모라는 게 기능 설명만 하기도 바쁘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기술이 이만큼 빠르고 선명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뭘 보여줘야 했던 건가요? 닛산의 디자이너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 업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 그때 일본인 동료가 이렇게 물었대요. 류상, 무리 데스까? 류 씨, 이거 무리 아닙니까? 하고요. 와, 그 상황에서요. 네. 그런데 필자는 망설임 없이 가노데스, 가능합니다라고 답했다는 거죠.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엄청 떨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본인도 기록에 그렇게 써놨어요. 엄청난 자신감처럼 보였겠지만 그 이면에는 뭐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민망함과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가능하다고 했지만 역시 현실은 만만치 않았군요. 4페이지를 보니까 그 부담감이 바로 현실이 되네요. 첫 번째 리허설이 처참하게 실패했군요. 네, 데이터 로딩 속도는 거북이처럼 느렸고 준비한 시나리오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기술의 한계를 넘기기 위한 돌파구가 등장합니다. 어떤 거죠? 바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스토리텔링이요? 데이터 로딩 속도 같은 그런 명백한 기술적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책이 스토리텔링이었다는 게 조금 의외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최적화도 동시에 진행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평가자들을 단 5분 안에 완벽하게 몰입시키려면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경험을 선물해야 했던 거죠. 경험을 선물한다. 네. 그래서 한 편의 짧은 영화 같은 시나리오를 짰어요.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해변도로의 전망대, 그곳에 놓인 턴테이블 위에서 마치 실제처럼 차량 외관을 360도로 살펴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죠. 와, 시작부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리고 가상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아서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계기판이랑 대시보드에 불이 쫙 들어오고 엑셀에 밟으면 엔진 RPM 게이지가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올라가는 걸 느끼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VR 컨트롤러의 버튼 하나로 오디오나 타이어, 휠 같은 비싼 옵션들을 즉시 바꿔보는 가상 체험을 제공한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 시연이 아니네요. 디자이너가 꿈꾸던 미래의 작업 환경을 그냥 눈앞에 구현해 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는 5페이지, 3분의 감동,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서 확인할 수 있죠. 실제 데모는 3분 남짓.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성공이었습니다. 속도, 해상도 모두 완벽했고 특히 닛산 디자인 센터장이 수바라 씨 훌륭해를 외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와, 이 3분의 감동이 결국 닛산의 뉴 VR 센터 구축의 밑거름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혹시 모를 사태, 그러니까 라이브 데모가 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5분짜리 완벽한 동영상을 따로 준비해뒀다는 사실입니다. 아, 플랜 B를 마련해 둔 거군요. 네. 최고의 결과를 자신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 이 기록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자신감은 결국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자, 이야기는 이제 6페이지, 또 다른 무대, 글로벌 협업의 최전선으로 넘어갑니다. 네, 2000년 11월 필자는 솔루션 아키텍트라는 역할로 닛산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설계자. 이게 그냥 개발자나 프로젝트 매니저와는 어떻게 다른 역할인가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요. 고객의 비즈니스 문제 전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기술 청사진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넓은 시야와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한 역할이죠. 그렇군요. 이때부터 일본, 인도, 미국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이제 기술을 넘어서 문화와 소통에 대한 아주 값비싼 교훈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값비싼 교훈의 첫 번째 사례가 7페이지에 나오네요. 교훈 1. 단어의 무게는 문화마다 다르다. 와,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인도 동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내일 보자, see you tomorrow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그 동료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알고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한 달짜리 휴가를 떠나서 이미 인도로 돌아간 후였던 거죠. 네, 한 달짜리 휴가요? 아니, 내일 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죠. 필자도 그 순간 완전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투모로우는 누가 들어도 내일이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문화권에서는 투모로우가 명백히 내일 24시간 이내를 의미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인도 동료에게는 그게 나중에 언젠가, sometime later 라는 훨씬 더 유연하고 불분명한 시간 개념이었던 거예요. 와,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겠네요. 네. 이 경험을 통해서 문화적인 시간관념의 차이가 프로젝트에 얼마나 치명적인 혼란을 줄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해외 파트너와 일하신다면 이건 그냥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이런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8페이지에서는 개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교훈도 나옵니다. 교훈 2. 확실 없는 말은 비용이 된다. 네, 회의 중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마치 아는 것처럼 힘주어 이야기했다가 그날 저녁 고객사 PM에게서 이메일 폭탄을 받습니다. 이메일 폭탄이요? 네, 내용은 아주 단호했죠. 당신이 한 말의 근거가 뭐냐? 데이터로 증명해봐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결국 밤새 관련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본인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정중히 사과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됩니다. 와. 이 사건을 통해서 프로의 자존심이라는 건 아는 척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인정하는 용기와 철저한 노력에서 온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9페이지는 잠시 숨을 고르는 페이지 같아요. 네,
2년간의 여정, 일이 아닌 삶으로 배운 것들, 하코네 전통여관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 동료들과 땀 흘렸던 축구 시합 같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이 부분이 어쩌면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페이지일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이런 사람 냄새 나는 순간들이 없었다면 2년의 힘든 여정을 결코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거든요. 아, 결국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건 기술만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최첨단 기술이나 완벽한 계획만이 아니라 동료와 마시는 맥주 한 잔, 낯선 곳에서 만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과 삶의 조화가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는 말이군요. 자,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이 프로젝트의 핵심, PLM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 나아갑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인데요. 네, 저자가 던지는 질문은 아주 근본적입니다. PLM을 도대체 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가 내놓은 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투명성이라니요. 맞습니다. 보통 PLM을 도입한다고 하면 개발 기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같은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율성을 기대하죠. 그런데 필자는 수많은 경험 끝에 그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최종적인 ROI, 즉 투자 대비 효과는 바로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결론에 내립니다. 투명성이라는 말이 조금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기업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 자료에서 GM의 사례를 드는데요. GM이 파산 위기에서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던 저력 중 하나가 바로 PLM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R&D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R&D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투명성이 없다면 그 원인을 찾으라고 수많은 부서와 담당자들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네,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연결된 PLM 시스템 안에서는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 부품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즉시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시간 절약을 넘어서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 투명성의 가치가 확 와닿네요. 개인의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떠나도 정보는 남고 그 정보가 투명할 때 비로소 기업의 영속적인 자산이 된다는 통찰이죠. 이어서 12페이지에서는 컨설턴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컨설턴트는 파트너이지 주인이 아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뛰어난 컨설턴트가 와도 프로젝트의 주인인 고객 자신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컨설턴트는 길을 안내하는 동반자일 뿐 운전대는 결국 고객이 직접 잡아야 한다는 거죠. 주인의식이 중요하군요. 네, 고객이 컨설턴트를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할 때 진정한 성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른 기업의 실패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13페이지. 이 모든 경험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이 닛산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과거에는 분석한다, 생각한다, 변화한다. 이 순서로 일했다고요? 네, 소위 말하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방식이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필자는 이런 방식이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함정이 있었다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닛산 프로젝트 이후 7년이 흐른 지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바로 본다, 느낀다, 변화한다. 네, 이건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고방식과는 거의 정반대 아닌가요? 감성에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변화의 본질을 더 정확히 꿰뚫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생각하는 과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아, 하지만 먼저 현장을 직접 보고 고객의 불편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나면 이건 반드시 바꿔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내면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죠. 그 5분짜리 VR 데모가 성공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디자이너들에게 기술의 장점을 분석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미래의 경험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해줬기 때문이죠. 분석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보고 느껴서 얻은 그 강렬한 동기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엔진이라는 거군요. 이제 마지막 14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네, 2년간의 리산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이라는 결과물을 넘어서 필자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렌즈요. 네, 기술과 비즈니스, 동료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닛산에서 받은 가장 소중한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는 말로 이 긴 기록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전문가의 기록을 통해 닛산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화적 차이, 말의 무게,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게 된 깊은 통찰까지. 정말 한편의 완성도 높은 성장 드라마를 본 듯한 기분이 드네요. 특히 분석하고 생각해서 바꾸는 시대는 가고 이제는 보고 느껴서 변화한다는 마지막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데이터와 논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의 관석을 깨는 진정한 변화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렇죠. 경험과 거기서 오는 감성적인 동의. 네, 어쩌면 그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의 삶이나 업무에서 혹시 분석과 생각의 단계에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먼저 용기를 내어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보고 느껴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